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박영식 정치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토마토 여론조사 언제 나오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오늘은 토마토 여론조사 함께 쇼미더 민심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 좀 말씀드리면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성인 남녀 1,035명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표본오차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 RDD 방식이고요. 응답률이 7.5%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박영식 데이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과연 바뀌었냐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근데 전체 응답자의 32.4%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대답을 했고 반면 좀 더 높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가 30.7%, 바뀌지 않았다가 32.5%, 네. 잘 모르겠다가 2.3%인데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세 응답 모두 30%대 초반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네. 연령별로 이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30 20대와 30대에서 좀 크게 엇갈린 것 같아요. 20대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응답이 40%를 넘었고요. 그리고 30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응답이 40%를 상회했습니다. 이 대목이 조금 저도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 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는 응답이 40%에 달해서 역시 이제 핵심 윤석열 기반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 또 호남과 대구 경북에서 각각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좀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 전라 이쪽 호남에서는 40% 이상이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40% 이상이 봤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변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바뀌지 않았다 하고 이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이 바뀌지 않았다 응답률도 좀 높은 것도 눈에 띕니다. 이것도 정치적 좀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바뀌지 됩니까? 않았다는 야권 성향층에서 이제 원래 아,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음.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바뀌지 않았다. 일관되게 나는 안 좋게 봤다. 네. 물론 이제 일관되게 좋게 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47.5%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계속 안 좋게 봤다는 이제 의미로 또 그렇게 보이죠. 네, 예. 있고 뭐 여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5.4%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 38.5%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 지지층에서도 또 보수층에서도 34%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측면도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약간 결과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가 32,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32.7.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 응답자들이 약간 혼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거나 또는 그렇다면 이제 좀 다르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후에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정치적인 이제 과정들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서 응답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갈래가 명쾌하게 켜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있었어요. 이게 네. 좀 명확하게 좀 와닿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변화, 바뀌지 않았다, 긍정적인 변화 같이 나와요. 32.4, 32.5. 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는 네. 대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질문에 약간 혼동을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네, 있는 것 있는 것 같고요.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윤희용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네. 다만 아까 제가 표집 분포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들이 네. 보수, 진보, 중도, 표집 네. 어느 정도인지 계속 물어보시네요. 예, 저 이거 원래 네. 처음에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지금 까먹고 소개 안 해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수가 326, 중도가 482, 진보가 227이어가지고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약 한 100명 정도 차이가 잠깐만요. 나고 중도층이 또 두텁습니다. 482명이어서 이제 보수층의 표집 쪽이 좀 더 진보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좀 더가 아니네요. 네네. 예, 10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예, 요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요 대목이 일단은 32.4%라는 게 다른 응답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는 대목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고 표집 분포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도층도 482명이니까 적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어떤 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레거시 미디어를 이제 보면은 사실 양비론의 성격의 짙은 보도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이제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는데 벌써 2달이 흘렀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윤석열도 나쁘고 이재명도 나쁘다. 민주당은 잘했냐. 국민의힘도 나쁘지만 민주당도 나쁘다. 이제 이런 식의 보도에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 중도 무당층이 제 주변에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겠고 분노라는 감정은 12월 3일부터 해서 탄핵 소추안 가결 전국까지 이제 빵 터지는 대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소위 이제 진보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은 이제 어느 정도는 됐다. 구분응선을 넘었다라고 좀 안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라는 감정은 또 희석되기가 마련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가라앉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보 보수 중도 다 마찬가지의 감정이어서 그런 대목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 이제 보수가 좀 가표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보수 쪽은 많은데 또 진보 쪽은 적은 게 보수들은 원하는 게 아직 남아 있고 네. 진보 측은 탄핵도 지금 어차피 진행되고 있고 형사재판도 구속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게 여론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만 가기 전 마음, 갔다 온 마음. 그래서 가표집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이제 전문가시니까 왜 이렇게 표집이 100명씩이나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보수와 표집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여론에 100%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설명해 주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럼 절반 정도는 뭐냐? 그거는 이제 지금의 정치 과정에서 아하. 반대쪽 정당을 싫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당이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반대쪽 진영이 싫으니까 예. 이제 이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절반 정도 있을 텐데 보수 가표집 문제는 지금 보면 이제 지금 토마토 뉴스의 응답률도 네. 7.5%거든요. ARS 조사인데 좀 많은 거죠, 이것도. ARS 조사는 실제로 한 2%, 3% 그러니까요. 정도인데 7.5%가 나왔어요. 또 전화 면접 조사, 사람 면접을 하는 것도 10% 초반대가 일반적인데 요즘에 보면은 10% 후반대 봤어요. 많이 나오거든요. 20%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화가 왔는데 끊으실 분들이 하다가 나는 관심 없어 끊으실 분들이 끝까지 응답을 한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것은 이념 성향을 물어보는데 이념 성향에서 지금 이 조사에서는 보수냐 중도냐 진보만 물어봤잖아요. 네. 어떤 조사들에서는 당신 매우 진보예요, 대체로 진보예요, 매우 보수, 뭐 대체로 보수, 중도 이렇게 5개를 물어보는데 예. 이전 조사들에 비해서 이전 조사라고 하면 12.3 계엄 이전 조사들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보수란 사람들이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성향도 사실은 그 강성화된 세진 보수들이 많아진 것인지 조사에 많이 참여한 것인지 둘 중에 네. 이제 하나이고 그다음에 응답률 높다는 것은 한쪽 진영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조사가 왔을 때 참여한다는 거예요. 직접 네. 전화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왔을 때 끊지 않고 참여를 한다는 명확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 성향에 계신 분들이 여론조사가 왔을 때 좀 끊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우리 에디터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 1000명으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보수가 많아도 한 50명 정도 50 정도가 많아야 많은데 되는데 요즘엔 100명이 많아요. 100명이 넘게 많아요. 많은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보수 응답자 성향 분들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길어서 죄송한데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지지율 높게, 올라졌잖아요. 두 자릿수가 되잖아요. 네. 그 원래 사실은 잘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들 했어요. 진보 진영은 이제 그 지지자들이 젊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을 띄우는 것이 1, 2개월이면 됩니다. 네. 한 달 안에도 이제 새로운 인물을 띄우는 게 가능합니다. 정보 유통성이 원활하니까. 근데 보수에서 누구 한 명을 띄운다는 건 반년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니까 사실은 정보습득이 약간 더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진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한 열흘 사이에 며칠 만에 올라갔어요. 두 자릿수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보수 진영에서 없던 현상이에요. 음흠. 제가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 봤을 때는 유튜브나 어떤 이런 이제 SNS 채널을 통해 가지고 카톡 뭐 방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한쪽 진영에서의 어떤 지시 명령 네. 이것이 전달과 이행 요 시스템이 상당 부분 작동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설명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이 네. 화장실 이론을 말씀해 뭐 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아니 근데 얘기입니까? 진짜 최근에 이제 네. 그런 분석을 하시는 네. 이제 민주 네. 진보 지지층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당직을 맡고 계신 관계자분이랑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론조사 이거 당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맞냐? 네. 했더니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왜냐하면 어쨌든 뭐 레거시에서 다루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네.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 계엄에 반대하고 내란을 반대하는 상식적인 국민 다수가 이미 급동을 해결했다. 급동을 해결한 상황이다. 너무 급한 똥이 있어서 네. 이미 싸고 나왔는데 네. 뒤따르는 극우 보수 지지층들의 급동이 지금 생긴 거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준다.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막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전화 오면 빨리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급동을 해결해야 되는 쪽은 보수 응답층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지금의 여론조사 자체를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유가 사실 어찌 보면 맞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 총선 때 어느 정당의 경선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경선할 만약에 때 막 경선할 때 어느 총선에서 어느 당이 전국적으로 경선을 되게 같은 시기에 해요. 그 당이 엄청 올라갑니다. 네, 그때. 그러면 뭐 전체가 다 그쪽 그 지지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왔을 때 받고 착신을 다 해놓고 이제 그럴 때처럼 굉장히 이제 긴장도나 활성화가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위기감이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감안하고 이번에 여론조사를 최근의 좀 흐름들을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저희 토마토 조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가 이 탄핵 관련해서 국론이 이제 분열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질문도 이제 했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질문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된 데 대한 책임이 국론, 어디에 있는지. 국론 분열 책임. 그렇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1.1%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반면에 47.6%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 두 응답의 격차는 3.5%포인트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1.3%로 응답을 유보했고요. 조사 결과를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네. 이게 30대 그리고 70세 이상 이쪽에서는 국론 분열에 야권의 책임이 더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네. 이게 이념적 성향이 이제 30대가 좀 전 덜했다라고 보는데 이걸 보니까 야권 책임이 56.7이고요. 여권 책임이 42.7%여서 30대에서 야권 책임이라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게 앞서서 저희가 봤던 대통령의 평가가 좀 달라졌느냐 네. 계엄 이후 이제 그때 30대를 좀 주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좀 이상하네요.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세대별 기반 중에 4050이 있습니다. 여기선 뭐 당연히 여권의 네. 책임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역별로 또 내려가 보면 서울, 충청,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는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놓고 여권과 야권이 좀 이렇게 비등비등한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제가 언급해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대선에 가면 그러니까요. 중도부당층이 중요한 지역을 서울, 충청, 부울경 이쪽으로 많이 잡기도 하니까 이쪽을 일단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대표님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아마 계엄 직후에 물어봤다고 한다면은 네. 뭐 여당 책임들 컸을 텐데 이후에 많은 이제 정치적인 논쟁들 대립들이 이제 있어왔던 상황이니까 여권 성향층에서 이제 야당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이쪽의 논리들 네. 상당 부분 사실은 지금 퍼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보수층한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책임이다라고 하는 비율 얼마냐 하면 96.3%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층한테에서 살펴봤을 때는 또 95.8%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것이니까 양당의 지지층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이네요. 네.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네. 거예요.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네. 강력하게 이제 상대 쪽에 대한 이제 반감들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디터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넓혀서 이제 이념 성향층을 봤을 때는 진보 성향층에서는 89.8%가 국민의힘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진보 성향층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보수 성향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는 것이 74.8%예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낮은 상황이니까 약간 보수층 중에서는 그래도 이 국면이 여건이 좀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분들도 진보층보다는 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어떤 한국사 강사죠. 전한길, 또 전광훈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또 계몽령 얘기 여기에 동의하느냐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에디터님? 예,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12.3 계몽령에 대해 네. 동의하는지. 예, 요 보도는 아마 오늘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예, 응답자의 55.5%는 동의하지 동의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반면에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38%나 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유보한 층은 이제 6.5%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앞서서 본 여론조사와 대부분 이제 유사한 경향을 좀 세대별로 좀 띠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은 이게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선거론 계몽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제 계몽령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수도권과 충청, 부울경에서는 역시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도 무당층 내지는 뭔가 이제 좀 중립지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서도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30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 질문에서 30대 동의 여부가 좀 팽팽한 것 같아요. 뭐 등등해서 또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30대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20대, 30대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니까 아마 뭐 30대 이제 표집에서 충분하게 이제 좀 고르게 나오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특별히 의미 부여를 너무 안 해도 강하게 된다? 할 필요는 없을지라고 보고요. 지금 보게 되면 보수 성향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비율이 3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에서도 일각의 시각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룹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이 조사 결과를 놓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네라고 생각하시는 의미부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동의한다는 비율이 38%나 나온다고?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요 조사 결과와 다르게 이제 저도 옛날에 총선이나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 분석하러 이제 뭐 강의를 부탁받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으면 꼭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뭐 의혹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존중을 하는데 그런데 가장 큰 당사자는 누구겠냐? 낙선한 사람 아니겠냐? 선거에 떨어지신 분. 그리고 정당이 이제 1당과 2당이 있을 텐데 패배한 이제 2당이 또 당사자 아니겠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주요한 정당이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좀 이렇게까지 온 게 그만큼 부정선거가 뭔가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참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지금쯤 이게 여론조사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키워드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제 부정선거는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토론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요. 어떤 뭐랄까 이제 이것을 논의할 대상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재차 강조하지만 사실 부재의 증명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없는 일을 증명하라고 자꾸 달려드는 사람에게 이거를 우리가 마치 이제 이준석 의원이 전한길 씨나 황교안 전 대표에게 토론을 하자. 내가 이제 그 논리를 이제 뽀개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이걸 공론회장에 일단 띄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전한길의 경우에는 좀 전광훈과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제2의 전광훈으로 거듭나고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분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전적전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12월 20일에 자기 영상을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쪽에서 집회하고 저쪽에서 집회하고 이런 게 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헌재를 흔들지 말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있었던 부산 집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헌법재판관들에게 경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은 헌재를 국민들이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보기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마비가 된 사람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 하자라고 부정선거론을 또 획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이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위선적인 태도로 임함과 동시에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멀리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반지성주의의 선봉장이 자꾸 되려는 그런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유튜브 조회수가 얘기를 해주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구독자가 뭐 한 80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20만 됐습니다. 원래 40만대였는데 80만. 네, 그게 2020년 9월에 채널을 만들었는데 50만을 쐈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근데 불과 2개월 만에 70만이 붙은 겁니다. 아하. 게다가 지금 영상 조회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1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2,500만 회가 넘어요. 다 합쳐가지고 돈이네요 그러면. 다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 돈을 벌겠네. 보고 달려드는 이제 장사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분의 부정선거론을 들을 이유도 없고 한데 이제 이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다음 질문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이 어떤지 이 평가를 또 질문 드려봤는데요. 박인식 에디터가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부정평가가 51.8%로 높게 나타났고요. 긍정평가가 44.4%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3.9%였습니다. 이 극단적 부정평가만 40%를 넘었다. 그러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적극 부정층이 40%를 넘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연령별로 뭐 2030, 60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높고 4050에서는 긍정평가 응답이 높았는데 역시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 연령대인 4050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나머지가 다 네.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측면이 좀 눈에 띕니까 대표님? 일단은 원래 이제 한국인들은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 잘 얘기 안 하시고 네. 대체로 잘하거나 대체로 못한다 비율을 높게 이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이제 이 조사 이제 ARS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성향 강하신 분들 참여한 부분도 있지만 네. 어쨌든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는 의미 없는 수준들이에요. 10%대. 맞습니다. 근데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 그것이 월등히 높고 특히 이제 매우 못한다가 40.1% 네.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좋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권 성향층이나 보수 성향층에서는 이 국면에서 민주당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야당이 그 응답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이제 맞는 거고요. 당연한 것이고. 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층에서는 민주당이 대응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라고 네. 보는 것이 이제 이런 조사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87%인데 부정 평가가 10.8%, 그러니까 10% 약간 넘는 정도의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우리 당 자기 지지하는 민주당이 좀 잘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고 진보 성향층에서는 좀 넓어져요. 그러니까 긍정 평가는 81%, 부정 평가는 16.2%니까 약간 민주당 지지층에서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에는 좀 어떤 분들은 좀 더 강하게 하는 말도 분들도 있을 있어요. 테고 어떤 부분은 그렇겠죠. 약간 중도층 보기 위해서 좀 너무 거칠지 않고 정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의견들이 좀 그렇겠네. 모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당 지지율 박인식 에디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것도 뭐 이제 사실상 거의 붙어 같네요.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1.4%의 지지를 보였고요. 국민의힘이 41.1%의 지지를 보였습니다.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 진보당 0.7, 그 외 다른 정당 1.3. 근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좀 많아 보입니다. 9.3%가 나와 있고요. 잘 모르겠다 0.5%로 나왔는데 연령대로 보면은 뭐 이제 6070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30 그러니까요. 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점.
이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6070 그게 세대 포이론 예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40, 50대는 뭐 민주당 쪽이면 국민의힘이 60, 70대 전통 지지층, 20, 30대와 같이 합쳐서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2030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 때. 네. 뭐 이제 의미 있는 큰 차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2030이 예전처럼 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뭐 상당 부분 이제 복원이 됐다. 음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같은 경우처럼 그런 상황이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지 뭐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많이 말씀드렸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 정도로 갈라지는 것은 네. 뭐 성별로 확연하게 실제로 구분됩니다. 남녀가 또 다르다. 다른 조사들 정말 성별로 세대별로 살펴보게 되면 20대와 30대 만약에 남성은 보수라고 하는 응답이 월등하게 높고요. 네. 또 여성은 진보라고 하는 응답이 월등하게 이제 높은 그렇군요. 그 흐름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정당 여러 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층들에게 한 정당씩 불러주고 이 정당 지지해요, 지지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대부분 대체로 다 낮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뭐 여당과 야당 이런 정당들 중에 선택을 하게 하면 뭔가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경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별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니까 20, 30대가 1당과 2당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젠더 이슈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정당 지지율 특성들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네.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좀 작은 정당들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굉장히 제약이 돼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조국혁신당 네. 3.6% 한때는 막 두 자릿수 가고 10%도 7, 갔었는데요. 8% 이제 안정되게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 3%대고 또 이준석 의원이 출마 선언 비슷하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개혁신당도 2%니까 주목이 지금 1당, 2당 위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요 국면이 좀 거쳐야지 이 군소 정당들도 좀 이제 주목도가 높아질 텐데 이제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네. 주목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민심.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